너 오늘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너 오늘 너무 맛있어. 너 진짜 최고야. 여자들 너무 좋아합니다. 삽입해도 10초 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이랬을 때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깨진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는 말은 안 했겠지만 분명히 너무 황당한데 이런 표정을 남자는 읽었을 거예요. 사실 조류가 있는 분들 그 1분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20%에서 30%는 의사들이 짐작하기로는 조루 환자일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조루인가요? 조루가 뭔가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루 환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의사들이 모여서 조루의 정의를 몇 가지로 정하긴 했는데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뭐 3분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삽입 후에 1분 이내에 사정하면 조루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 관계를 할 때 남자는 사정하는 것 자체로 물론 만족을 하지만 여자 쪽에서 만족을 못하는 경우 성관계에 대한 불만도가 높아지는 경우 상대방이 만족을 못할 때 이런 거를 조루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의 치료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팬티 내리다가 팬티에 쓸려서 사정하고 두근거리면서 허벅지 손 올리는데 그때 사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삽입해도 10초 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 세계적인 남자들의 평균적인 사정 시간이 5분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5분 정도만 하면은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자 쪽에서 만족을 못한다 싶으면은 시술이나 조루 치료에 대한 욕심을 내기도 하는데 이런 환자분들 다 포함해서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다 조루 환자라 보고 뭔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조루의 원인은 머릿속에 있는 호르몬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부적절한 조화에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조루의 원인이 정확히 딱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분들은 어디 부위가 예민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자친구 만나서 관계할 때 전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발기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조루 있는 분들이 솔직한 얘기를 다 하면 좋은데 나의 어떤 있는 모든 걸 얘기를 잘 안 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친구예요, 친구죠, 친구. 네, 친구 얘기. 오랜만에 하거나 새로운 여자랑 관계를 할 때 갑자기 빨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조루에 속하나요? 한 번의 이벤트 가지고는 딱 조라고 하긴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상황에 왔을 때 너무 설레서 그럴 때 또 빨리 사정하는 거 이걸 조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태들이 반복이 될 때 오늘은 피곤해서 그랬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다음에도 컨디션 좋아 10시간 잠 자고 일어나서도 그러고 이러면 이제 조루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실전에서 여자친구랑 준비가 됐고 좋아 오늘 이제 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 여자친구도 좀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운동도 좀 하고 몸도 좋고 이래서 이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딱 정말 10초 만에 끝나버린다 이랬을 때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깨진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말 10초 만에 남자가 사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남자도 당황하고 여자도 너무 당황해서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펜션 갔는데 펜션에서 그러고 있다가 와가지고 남자가 연락을 안 한대요. 너무 좀 치욕스러웠겠죠. 여자는 말은 안 했겠지만 분명히 너무 황당한데 이런 표정을 남자는 읽었을 거예요. 첫 번째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내가 실제 조루인데 첫 번째 잘 되고 두 번째 잘 되는데 세 번째 조루가 나타났다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괜찮아 오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안 되고 이랬을 때는 뭐야 이거 내가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이러면서 그냥 그 관계가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루 있는 환자분들이 병원 문턱을 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병원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조루가 있어서요. 원장님 상담 좀 어떤 상담이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눈치 없게. 그럼 이제 거기 가기 싫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치료,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스탑앤고. 저도 처음에는 이 스탑앤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하다 멈추면 여자들 짜증내거든요. 뭐 하는 거야? 빨리 해. 지금 막 나 오고 있는데 왜 멈춰? 진짜 무슨 달리는 말 채찍질 하듯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멈추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달리라고 할 때 잠깐 나가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정할 것 같으니까 멈춘다 이러면 안 되고 거기서 멘트도 하고 야 잠깐만 있어봐. 왜? 네가 너무 예뻐 보여. 막 이러는 거. 핸드폰도 알람 맞춰놓으면 돼요. 딱 했을 때 한 3분 정도 됐을 때 알람 맞춰놓으면 머리맡에 두고 3분 정도 됐을 때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알람 이렇게 보고 중요한 알람을 잠깐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타이밍 됐을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입으로도 계속 키스도 해주고 다른 데 애무도 해줄 수 있고 뭐 자세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타이밍을 주면서 멈춰야 돼요. 삽입된 상태에서 멈추고 있으면 여자의 질 느낌이 돼서 둔화가 돼요. 들어가 있나? 여기가 어디지? 얘네도 멍청해져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 우리가 종속되지 말고 우리가 얘를 종속시킬 수 있는 그런 타이밍과 그런 테크닉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멈출 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낫나요? 아니면
잠깐 밖에 나와서 외출하는 게 사실 외출을 하는 게 남자 입장에선 더 좋긴 하죠. 근데 여자가 너무 싫어할 겁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은 상태에서 자세를 좀 바꿀 수도 있고 또는 키스나 뭐 좋은 멘트들 많아요. 오늘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정한 말일 수도 있고 너 오늘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너 오늘 너무 맛있어. 돼요? 이런 거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그런 얘기 해요. 관계하면서 남자들 다 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런 멘트 좋아요. 그래도 욕도 좀 해줘도 괜찮아. 그런 타이밍에서 너 진짜 최고야. 여자들 너무 좋아합니다. 아 이건 제 경험담이 아니고 우리 환자들 경험담이에요. 친구 얘기 해주셨잖아요. 저도 환자 얘기예요. 제 경험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어떤 시간을 끌어주는 멘트와 키스와 그런 거를 통해서 삽입하고 시간을 끌어주고 그렇게 하면 조루가 좀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행동 치료가 뭐냐면은 자세 바꿀 때 잠깐 빠진 상태에서 음경을 한 1, 2초 정도 확 이렇게 한번 잡는 거예요. 귀두 밑에 거기를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통증 때문에 이 떨어질 속도가 툭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삽입을 하면은 아픈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근데 스키징이 조금 환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좋은 느낌을 막는 행동이잖아요. 나는 기분이 좋고 막 이러는 거를 기분 나쁘게 떨어뜨리는 느낌이라서 환자분들이 열심히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로 해서 조루가 굉장히 극복된 분을 봐가지고 잘 되는 분들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너무 세게 해가지고 뭐 귀에 피멍 들었다 그런 분들인데 그 정도로 세게 하지 마시고 약간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만 살짝 잡아주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귀두가 이렇게 있으면 귀두 테두리 쪽, 이쪽 테두리랑 요 몸통 사이 여기를 잡아주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요 밑에 소대 부위가 예민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소대를 또 꼬집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요 밑에 요 소변 나오는 길 여기가 예민한 분들도 있어요. 여기 꼬집어 주면 됩니다. 아프게. 그러면 다시 들어갔을 때 느낌이 딱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맞게 조절을 해주면서 이 스키징 행동치료법을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루인 환자들은 쬐다가 사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요. 저는 그걸 해서 자위를 좀 할 때 좀 연습을 해보라고 해요. 잡는 이 느낌에 하고 사정할 수가 있어요. 이 낭패죠 이러면. 그래서 예전에는 한 7, 80% 왔을 때 스키징 하라고 했는데 7, 80%를 잘 조절을 못해요. 이 정도 잡아도 내가 사정을 안 한다. 이 타이밍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는 삽입해서 한 10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사정하는데 언제 스키징 하냐 이렇게 얘기 막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삽입 전에 스키징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꼬집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들어가서 통증에 대한 감각이 좀 더 우선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명드린 게 우리가 막 10분 이상 사정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고 사실 조루가 있는 분들 그 1분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 1분 30초라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피스톤 하는 횟수를 좀 세워봐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동행물과 백두산이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30번에서 50번 이때쯤 돼서 내가 어떤 느낌이 온다? 그러면은 30번 전부터 타이밍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길을 가는데 이 길을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쯤 되면 내가 위기가 오는 곳이다? 그러면 거기서는 좀 천천히 달리는 거죠. 그 타이밍에서 약간 빼서 그때 스탑앤고를 해주는 거고 내가 위기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쯤 되면 내가 온다라는 어떤 지도 그런 맵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계를 할 때 피스톤 횟수를 몇 번 정도 하는지 그런 식으로 좀 세워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100번 정도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정상. 근데 100번을 계속 달리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몸도 힘들고요. 100번을 계시고 달리는 게. 이제 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번 계속 달리면 1분 정도에는 끝날 수 있어요. 예. 한 번에 2번 정도 우리가 하는데 힘들죠. 사실 그렇게는. 여자만 좋지 뭐. 우리는 힘들어요. 물론 어떤 딱 중요한 순간에 나도 사정할 것 같고 여자도 뭔가 올 것 같다. 그때는 같이 막 1초에 3번 이상 4번 달려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슬슬 끌어올릴 때는 천천히 삽입해서 얘기도 하고 키스도 하고 삽입된 자체를 느끼기도 하고 여자도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교감을 해가면서 사랑한다고 많이 해주고 그게 더 여자한테 더 만족을 느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될까요? 피부의 온도가 내려가면 감각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면은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건데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자위를 할 때 따뜻한 느낌으로 자위해주는 게 더 좋지 찬물로 이렇게 해주면 느낌이 좀 떨어지거든요. 여자도 자기 질환에 남자의 성기가 들어올 때 따뜻한 뜨끈뜨끈한 그런 성기가 들어오는 게 좋지 차가운 성기가 들어오면 싫어요. 요거는 여자분과 어떤 얘기가 잘 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고 내가 조르고 처음 사귀었는데 잠깐만 얼음물 좀 떠다 놓고 삽입할 때 얼음물 담그고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하죠 그거를.
음경에 이제 마취제 쓰는 분들도 있거든. 국소 마취제. 일반 의약품이라서 약사분들이 처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사분들이 이거에 대한 유튜브를 되게 많이 올렸는데, 근데 이 국소 마취제를 쓰는 분들이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다 발라요. 이걸 다 바르면은 너무 마취가 되니까 삽입이 되는데 삽입 됐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모를 정도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재미없는 건 둘째치고 발기가 죽습니다. 느낌 없으니까 발기가 죽어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 귀도 테두리 여기 많이 예민하거든요. 여기만 살짝 발라보는 거예요. 여기도 왼쪽, 오른쪽 여기만 딱 발라보고, 소대도 밑에 살짝 발라보고,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발랐더니 시간이 제일 많이 늘어나더라. 이걸 딱 알고 있으면 병원에 갔을 때 진료받을 때도 제가 여기에 마취크림 발라서 해봤더니 시간이 제일 많이 늘어나더라. 이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하기가 너무 편해요. 칙칙이 같은 거는 뿌리는 면적이 좀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칙칙보다는 바르는 걸로 해가지고 예민하다 생각되는 특정 부위에만 좀 발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자 몸에는 괜찮아요? 자기는 깨끗이 씻었는데 여자한테도 나중에 조금 전달이 되더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못 쓰죠. 이게 흡수가 다 안 되고, 흡수가 피부 밑층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관계하는 도중에 약간 나오나 봐요. 흡수가 됐다고 생각하고 씻어내기까지 했는데, 관계하는데 여자 쪽에서 나 좀 약간 좀 안 좋다, 또는 구강성교도 하잖아요. 구강성교 하는데 맛이 좀 난다든지 이상한 느낌이 좀 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치료에는 좀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다음에 닦아내야 돼요? 닦아내야 되죠. 바르고 몇 분 뒤에 닦아낸다고. 그건 약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1시간 전에 발라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1시간 후에 관계를 해라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3, 4분 닦아내고, 대동소이하긴 한데 어쨌든 그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나한테 맞는 제품 잘 찾아서 쓰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친구한테 추천해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친구한테. 잘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있을까요? 뭐 먹는 약도 있죠.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이제 SSRI라고 해가지고 항우울제 약물인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에 작용해가지고 사정을 늦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항우울제를 우리 한 번 먹으면 보통 일반적인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24시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를 하는데 24시간 약효가 나타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류엔 도움이 되지만 이 약을 잘 안 썼는데 짧게 효과가 있다가 없어지는 약이 나왔어요. 그 약이 이제 우리 흔히 아는 플리지라는 약이고, 우리나라의 복제약으로 나는 게 탑복센이라는 약, 그런 약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 약 처방해서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고, 또 약 중에 진통제, 그냥 일반적인 진통제 말고 트리돌, 트라마돌 이런 진통제가 성기의 어떤 감각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시간을 좀 늘려주는 약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한 두 알 이렇게 드려요. 종류별로 다 먹어보셔라.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약에 따른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 울렁거린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뭐 어지럽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서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적인 요법도 많이 해요. 우리 배부신경 차단술이라고 하잖아요. 음경에 가는 이 배부신경을 차단하는 건데, 내가 여기가 소대가 예민한 분들이 이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술하면요, 저는 시간이 뭐 늘어난 거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예민해졌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예민한 분들은 배부신경 차단 수술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쪽 소대 차단이나 소대 쪽 다른 그런 처치를 해야지, 배부신경 차단술은 별로 하는 게 좋지도 않고 발기부전 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배부신경 차단술 많이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시술은 거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부신경에다가 고주파 같은 전기 자극을 흘려주면은 약간 전기 충격 요법이라고 할까요? 이게 막 민감해져 있고 막 들떠 있는 애한테 전기 충격 한번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애가 좀 멍청해진다고 할까? 좀 진정이 됩니다.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시술 횟수로 치면 거의 2,000번 가까이 되는데, 출혈, 감염, 발기부전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안전한 시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성관계도 가능하고, 확대한다고 진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티링이라든지 진피하는 분들은 배부신경 차단 위에 덮어놨기 때문에 배부신경 차단 시술을 할 수가 없어요. 뿌리 쪽에서 바늘 하나만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충분히 시술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자들에게는 가깝기도 하고 다가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질환인데, 지식포털에서 이 조루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즐겁고 이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요거를 보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98%거든요. 여기는 남자분들, 여자분들 골고루 있을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조루라고 했을 때 이 조루에 대해서 무턱대고 막 너 왜 이래 이렇게 뭐라 하지 마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상하게 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자분들도 나는 조루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여자 표정 잘 보시고 여자친구와 또 잘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조루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돈 안 들이고 극복할 방법도 얼마든지 많다, 힘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화이팅!
혹시 조루에 좋은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나 운동 이런 게 있을까요? 원래 조루에 좋은 음식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웬만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거긴 하는데 이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바닥다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압박자위. 이게 뭐냐면 자위를 바닥에 묻혀놓고 하는 거예요. 압박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음경에다. 그렇게 해야지 자위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압력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루가 있는 분들한테 압박자위를 해봐라. 또는 바닥자위, 바닥다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지루될 수 있고 음경골절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저도 해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환자분들 얘기하면 웬만하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못하겠거든요. 근데 이건 조루치료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자위 같은 거 할 때도 엄마 밖에 있고 문 잠그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잠그면 이상하게 볼까봐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막 이런 습관 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자위를 내가 하더라도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좀 편안하게 정말 느긋하게 즐기면서 스톱워치 맞춰놓고 한 10분 정말 맞춰놓고 자위를 하세요. 이왕 같은 자위를 하더라도 조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제 친구도 한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